네, IBM 요번에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 골파기 때려주고서 꾸준하게 올라가죠. 거기다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돌파기에 나오면서 날라가 줬습니다. 최근에 그 딥시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IBM은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약간의 영향은 있었는데 오히려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 나오면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고가로는 14.51%. 그러다가 현재 캔들은 약간 하락 잉태형 캔들 나왔죠. 통상적으로 뭐 돌파기 나온 다음에 N장 파동의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지금은 좀 그런 모양새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실적부터 아니 우선 비즈니스 모델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IBM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IBM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서버 컴퓨터를 좀 만드는 제조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요새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다양한 산업 부문이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뭐 AI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메인프레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보안 및 블록체인, 컨설팅, IT 서비스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키포인트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워낙 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좀 분석하면서 이 IBM 회사의 좀 키포인트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가 싶어요. 하드웨어라기보다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여기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2024년 IBM의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IBM은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네, 성과를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서 이제 시간외가로 올라갔다는 거. 요서는 이제 9%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네, 9%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가로 14.51%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IBM을 좀 보려고 했던 이유는 딥시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거의 20% 가까이 좀 하락한 상태이고, 근데 오히려 IBM은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IBM은 약간 하드웨어 서버 제조 기업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약간 노트북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약간 지금은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엔비디아하고 IBM하고 느낌상. 그래서 우리가 IBM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의 예상치를 초과하며 4분기 실적이 발표돼 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뭐 주요 실적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3.92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는 3.75. 와, 근데 되게 높죠. 3.9이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이게 빌리언이니까 175억 175억 5천만 달러. 컨센서스는 175억 4천만 달러. 거의 일치했고. 근데 뭐 매출은 거의 일치했는데 그래도 EPS가 증가했으니까 EPS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주주 가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볼까요? 저도 이 자료를 볼 때 이게 좀 이제 재무제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특정 부분만 하이라이트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끼역끼역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선 레베뉴, 네, 매출 부분을 보시려면 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4분기 기준이죠. 2024년 4분기 기준 네, 2%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네, 170 이게 빌리언 단위거든요. 176억 달러 네, 증가를 했습니다. 2% 정도 매출은 증가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여기 그로스 마진은 또 증가를 했어요. 2%. 네, 106억 달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도 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37억 달러. EPS도 1% 증가했죠.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3.92달러. 에비타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에비타라고 한다면 뭐 영업 이익의 효율성을 좀 체크하는 지표긴 하죠. 그래서 2%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매출도 증가하고 그로스 마진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EPS도 증가하고 에비타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뭐 성과 지표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요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우선 실적은 긍정적 나왔을까? 뭐 에비타 이거 보시다시피 에비타를 봐도 뭐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 전년 동기 이건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 연간으로도 여기는 이제 그냥 달러로 나왔는데 0.9달러 정도 에비트가 증가했고 0.9달러가 아니라 9억 달러죠. 9억 달러. 그리고 이건 빌리언이니까는 56억 달러니까는 한 1억 달러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에비트가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안 좋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캐시플로우 쪽인데 캐시플로우 이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고 하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한국어로 이건 139억 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억 달러가 증가했고 프리캐시플로우 쪽도 127억 달러. 그래서 다 증가했죠. 현금흐름표 쪽에서도 뭐 프리캐시플로우도 12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이건 전년 대비죠. 총이니까 15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밸런스 시트에서도 이거는 이제 유동성 자금이거든요. 캐시 앤 마커블 시큐리티스. 유동성 자금인데 이것도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148억 달러에서 요거는 이제 135억 달러인데 148억 달러 증가했고 그리고 오히려 부채 토탈 대비 요 부채는 줄어들었죠. 565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줄어들었고 좋은 거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 여기가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아까 전에 그 뭐 기업에는 뭐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IBM 뭐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해가지고 쭉쭉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부분,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쪽은 전년 동기 4분기죠. 2024년 4분기 79억 달러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부문은 레베뉴가 43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쪽 세그먼트 부분 이쪽만 좀 11% 증가한 거거든요. 매출이. 그리고 컨설팅 세그먼트 쪽도 52억 달러로 해가지고 이전 동기 대비 1% 정도는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IBM의 요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쪽이 좋게 나와서 이렇게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쪽 이 사업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쪽,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IBM 쪽은 오히려 약간 그렇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IBM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뭐 노트북도 판매하고 PC 쪽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서버 그래서 기업용 컴퓨터 이런 거 판매하고 렉 같은 거 판매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하드웨어 쪽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컨설팅으로 했었죠. 컨설팅 회사 이런 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아니,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쪽이죠. 이쪽에 지금 여기서 뭔가 산업 부분이 주력되는 산업 부분이 바뀌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하드웨어 쪽인 부분 서버였다가 그러다가 컨설팅이었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 근데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오늘 좀 다룰 것이 레드햇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레드햇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리눅스 제품이죠. 예, 공개 OS 소프트웨어 쪽. 근데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를 설치를 할 적에 활용을 합니다. 기업용으로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선입견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쪽,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BM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봐야 될 거죠. 클라우드 서버용 소프트웨어 회사.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하고는 좀 달랐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IBM 컴퓨터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계속적 또 기업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변하게 되면 경제가 계속적으로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지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계속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약간씩 변형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안 좋았죠.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IBM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딥시크 문제에 있었을 때 엔비디아는 오히려 빠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IBM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딥시크의 영향을 덜 받는 거고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요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 세그먼트 섹터가 뭐예요?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왜? 저렴한 비용과 갖다가 이제 인프라, AI 인프라를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데 IBM은 뭐예요? IBM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것도 클라우드 OS 리눅스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IBM은 시장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IBM이 예전같이 하드웨어적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올라갈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IBM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79억 달러 아까 보셨죠? 네, 제가 미리 보여드렸어요. 네, 79억 달러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요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되긴 하죠. 논리가 있어야지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림이니까 까먹는다고.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여 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특히 레드햇 같은 플랫폼의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컨설팅 부분 매출이 2% 컨설팅 부분은 감소했죠. 그래서 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IT 지출을 늘리는 가운데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까 인프라도 감소했죠. 이게 약간 숫자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6%죠. 레벨으로 봅시다. 하여튼간 뭐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 하드웨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에 기인합니다. 요거는 약간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수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좀 보실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그래도 얼추 비슷해요. 네, IBM의 생성형
AI 비즈니스에서 현재까지 5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2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통합하려는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건 좀 중요하죠. IBM은 2025년 매출이 최소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35억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IBM의 주가는 시간에 거래해서 최대 10%, 아까 14% 올라갔죠. 네, 10%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IBM의 이번 실적은 소프트웨어 부문, 그쵸? 소프트웨어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IBM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도 OS 회사예요, OS. 약간 그 소프트웨어 OS를 주름 잡고 있는 것은 어디죠? 어딘가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죠. IBM의 이번 실적은 소프트웨어 부문의 강력한 성장과 AI 분야에서의 성과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레드햇이에요. 근데 이 레드햇을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레드햇 개발하는 회사를. 네, 레드햇은 IBM이 소유한 IT 기업으로, 그렇죠. 이게 계열사 부분일 거예요. 네, 레드햇은 IBM이, 근데 레드햇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리눅스 쪽으로 이제 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긴 할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유닉스라고 있었죠? 유닉스가 유닉스가 이제 리눅스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개형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네, 레드햇이란 우선 살펴볼게요. 레드햇은 IBM이 소유한 IT 기업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 들어보셨죠? 리눅스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클라우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하잖아요. 그럼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운영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리눅스. 리눅스가 좀 안정적인 건 있죠.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또 판매하기도 하고 상업용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레드햇이 하는 일, 레드햇은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하여튼 그 운영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운영체제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데이터 센터에 그 컴퓨터가 들어가잖아. 컴퓨터가 들어가려면 거기서 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는 거야. 뭐 AI 어플리케이션도 운영체제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가 좀 저렴해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저렴하고 좀 그런 부분 그리고 저렴하기도 하고 안정성도 있고. 그러면은 꾸준하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뭐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증가하긴 하겠죠. 그리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고. 왜냐면 그만큼 이제 저렴해졌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는 발생하겠죠. 그럼 이쪽에서 계속 매출에 대한 수요는 매출은 증가하겠지.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IBM이. 레드햇은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업용 리눅스 운영체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서버에 많이 운영되겠죠. 그러니까 서버에 운영되는 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픈시프트,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에서 사용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리눅스 기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서버를 구성할 적에 리눅스가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저렴해요. 약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그 운영 체제보다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왜냐면 공개 소프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기업들이 기존의 오래된 시스템을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서비스. 뭐 여러 부문에서 다 좋아요. 오픈소스 기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개발한 후 판매하지만 오픈소스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픈소스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무료. 하지만 기업들은 안정적인 서비스와 보안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IBM에서. 서비스와 보안을 원하기 때문에 레드햇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같은 거 지원을 하겠죠. 기업용 IT 시스템 강화, 레드햇의 기술은 은행, 공공기관, 대기업 서버 운영 등의 필수적. 많은 기업이 레드햇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과 보안, 기술 지원 때문입니다. IBM이 2019년에 340억 달러 하나로 45조 원에 그쵸. 제 기억으로는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레드햇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예요, 완전. 이걸로 통해 가지고 드디어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IBM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 요번에 수혜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좀 되긴 하겠죠.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약간 뭐라고 했지? 부러워했나? 네, 그랬죠. 왜냐면 예전에 그 IBM이 첫 번째 운영체제를 만들 때가 도스였죠. 도스. 기억나시나요? 도스?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윈도우였죠. IBM. 그러다가 도스 운영체제 그 서버용.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게 지금 리눅스로 간 거죠. 결국은 예전에 도스에서 리눅스로 갔네요. IBM은. 다시금 도스 시절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꾸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회사 내부 서버에서 IT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로 옮기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레드햇은 클라우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와 빅데이터와 연관. AI 시스템은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IT 환경이 필요합니다. 레드햇은 AI 시스템을 빠르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안 시큐리티, 보안인이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한다. 금융권, 정부기관, 대형 IT 기업들은 보안이 중요한데 레드햇이 이를 해결해주고 있다. 물론 뭐랄까? 윈도우도 그런 걸 다 하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좀 오픈소스다 보니까 좀 더 좀 가볍게 편리하게 좀 제공을 해줍니다. 레드햇은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거를 IBM이 2019년에 한국 돈으로 45조 원, 미국 돈으로는 340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거잖아. 와우, 대단하네. 하여튼 그걸 통해 가지고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레드햇은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용 리눅스와 클라우드 플랫폼이 대표적인 제품, IBM이 인수한 이후 AI 및 클라우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에 있다. 오픈소스 기반이지만 기업용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고 안정성과 보안이 강점이다.
레드햇은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쉽게 전환하고 AI 및 근데 아무래도 유지 보수이 좀 저렴해요. 확실하게 윈도우보다. 이거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AI 및 보안 강화를 돕는 핵심 소프트웨어 회사 IBM이 인수한 후 IBM의 AI 및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여기 IBM의 소프트웨어 세그먼트 부분, 요 사업 부분이 네, 매출이 많이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79억 달러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IBM의 어떤 핵심 매출 성장을 기인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 IBM을 앞으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주요 동인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요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요인인 것 같아. 실질적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여튼 간에 지금 뭐 차트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봉이고요. 여기가 이제 월봉이고 여기가 주봉인데요. 우선 뭐 월봉은 예쁘죠. 예, 월봉은 너무 예쁜 차트고. 근데 월봉은 이미 날아간 상태이긴 합니다. 주봉에서도 뭐 예쁘게 날아가긴 했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 회사는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일봉에서 볼까요? 그래도 회사가 괜찮으니까는 꾸준하게 성장한다. 와, 1970년에 상장을 한 회사.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갔어. 예전에 이때 당시 몇 달러였냐? 9달러 정도였네. 그리고 지금은 255달러. 2500%? 최근에 여기서 코로나 있을 때 조정받았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지. 90달러에서. 아, 근데 그건 있다. 변동성 크지 않네.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였지. 이거 보니까는 뭐 몇 년 걸리는데 좀 한 200% 정도에서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가치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모멘텀 투자자분들에게는 네, 그렇게 편리한 저기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변동성 크진 않습니다. 이게 몇 년 걸리죠? 그래서 매집하는데도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예. 그리고 최근에 움직인 타이밍을 볼까요? 최근에 움직임 타이밍을 보게 되면 예, 여기죠. 여기서 지지하고서 움직인 거죠. 그렇죠. 예, 64%.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죠. 변동성 약 1년 정도 되는데, 그치? 이때 당시가 네 2024년 1월이잖아, 그치? 최근에 움직였다 하더라도 2024년 6월이잖아. 근데 64%니까는 예,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그런 건 있어요. 대기업들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좀 안정적이라 봐야죠. 뭐 안정적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 줄 때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가치 투자가 이런 거는 이제 모멘텀 투자로 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죠. 예,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좀 오래 걸리니까. 다만 이제 가치 투자 관점으로는 한번 주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플래그를 한번 줬죠. 작년 10월 달부터. 그래도 플래그 기본 플래그 줬네. 네, 분기 플래그를 줬죠. 3개월 정도. 네, 그리고 나서 되게 근데 플래그 패턴도 되게 예쁘다, 야. 되게 안정적인 패턴이네. 그치?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개팔아가면서 좀 빠졌죠. 그러다가 쌍바닥 주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지지해버리죠. 그리고 약간 돌리고 나서 날라갔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거는 예,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 투자자분들에게는 적당하진 않고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현재 포지션은 가치 투자 포지션은 아닙니다. 현재 포지션은 이제 모멘텀 투자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의 그 박스권 플래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이 종목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가치 투자 관점하고 모멘텀 관점인데 모멘텀 관점도 이제 아무래도 가치 투자 뭐죠? 용어 까먹었다. 용어가 뭐라고 하지? 따라라. 그 투자 기법 중에서 뭐라고 하니? 잠깐만. 프레이머. 투자 기법 중에서 잠시만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용어를 까먹어가지고. 맞아. 컨트라이언. 컨트라이언 투자 플래그에서도 그 컨트라이언 투자 매매법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긴 하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돌파갭 나왔으니까 뭐 보통 돌파갭이 나오게 되면은 N자형 파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아시죠? 네, 그러면 IBM은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모멘텀이 좀 매력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컨트라이언 매매법 약간 세 가지를 다 적용하셔야 돼요. 모멘텀 가치 투자 컨트라이언 매매법 이걸 잘 적용하셔 갖고서 잘 운영을 해보세요. 투자 전략을. 네, 그러면 IBM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없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